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실물 경제를 짓누르면서 우려했던 실업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고용 안정과 실직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많다가 4월부터는 좀 뜸해지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없는데 선생님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해고 대신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4월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 제도를 신청한 도내 사업장은 75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30배 폭증했습니다. 사업주하고 근로자와 노사 협의한 금액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10분의 9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일일 한도액이 6만 6천 원이고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198만 원 정도가 한도액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대책도 나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겐 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실직한 일용직 등에겐 단기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지원 대상은 9,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예산은 88억 원이 투입됩니다. 4월 20일까지 시군의 경제부서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자격 조건이 맞으면 4월 말경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대량 실업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본격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그동안 지역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총선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가 총선 후보 20명에게 지역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에 답한 12명 가운데 11명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당선 뒤 관련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후보는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안전한 청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통합당 최현호 후보도 의대 정원 확대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의료 수요 확대를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를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온 충청북도로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충북 지역 의과대학의 한 해 입학 정원은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를 합쳐 89명, 인구가 비슷한 전북보다 적고 오히려 인구가 적은 광주나 대전, 강원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의대 정원을 현재 2배인 178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호적 환경에도 요구가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론을 더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일부 의사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 인력이 너무나 부족했었다는 걸.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도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사흘 뒤 실시되는 등 코로나 전국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자체 판세 분석을 내놓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는 줄곧 오재세 후보를 압도하다 마지막 관외 사전투표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빙 승부처의 변수인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사흘 뒤로 다가왔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면서 각 당과 후보들도 총력전을 펼치며 자체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승기를 잡았다며 청주 4석 등 충북 6곳에서 우세를, 2곳은 백중세를 점쳤고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 당 지지도가 열세에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도가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서도 정당 지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월했고. 통합당은 하루가 다르게 표심이 결집하고 있다며 충북 지역 7곳에서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표가 점점 이제 결집돼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표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다니면서 인사할 때 그때 오는 반응이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여야의 기세 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중부 3군과 제천, 단양을 양당의 승부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야가 각기 초반 승기와 후반 뒷심이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번 21대 총선에서 어느 한쪽도 압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오늘의 이슈와 화제에서는 각 후보들과 함께 출마 포부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보은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이제 21대 총선 네. 3선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네. 이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 배추의 고장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덕흠 후보입니다. 먼저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또 공직자분들,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난한 농사꾼, 국밥집 아들로 태어나 자라면서 배고픔과 가난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고통과 시련,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 못하시는 우리 농민, 서민분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항상 저는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고자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8년 동안 지구 20바퀴를 돌면서 또 80만 킬로를 달리면서 또 달려왔습니다. 그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보천리의 마음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박덕흠이가 되겠다. 또 우리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후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박덕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을 갖고 우리 동남 4군 지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동남 4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 20바퀴라는 이 표현이 네.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동안 그만큼 더 열심히 발로 뛰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대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셨잖아요. 네. 이번 21대 총선을 좀 준비하면서 아마 국민들과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서 소통도 하셨을 텐데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변화가 있던가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제가 8년 동안 이정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느낀 것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난을 겪어봤고 또 배고픔도 알았기 때문에 이 농민들 또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저도 또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나오면서 정말 사업을 하면서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배운 것이 제가 정신력
또 추진력, 또 열정 이런 부분이 저희 강점으로 부각이 돼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닉네임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정말 부지런한 국회의원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또 열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지구 20바퀴 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힘이 되어 주셔서 저는 그 은혜를 갚고자 삼선에 도전하면서 꼭 당선이 돼서 정말 힘 있는 삼선이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이제 삼선에 성공을 하게 되시는 건데요. 네네. 자 아마 이제 당선이 된다면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목표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서 초선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재선, 삼선 이게 급식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선은 병장급이고 네. 재선은 대대장급, 삼선은 이 국회의 꽃 사단장급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꽃이 이 검찰의 꽃은 검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장 꽃하고 사단장 꽃이 이게 이제 맞는 비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그만큼 힘이 있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제가 초선에서 재선이 돼 보니까 또 그것이 확실히 틀린 것을 제가 느꼈어요, 피부로. 그러면서 또 재선하면서 이제 2년 5개월 동안을 간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도 또 힘이 상당히 그렇죠,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국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 능력 또 이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부분을 제가 연륜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원내대표라든가 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또 예결위원장 이런 것을 도전을 해서 제가 우리 지역 발전 또 충북도 발전하는데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포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의 현안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네. 사위인 곽상원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구기도 한데요. 이제 곽 후보께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제 박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좀 상대 후보와의 좀 차별화된 전략도 좀 준비돼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이 차별화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곽 후보는 이제 2, 3개월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동남 사군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박덕흠이고 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이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도 우리 대통령 전 사위라는 그런 닉네임 때문에 저도 유명세를 타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주민 곁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농민들 정말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마음을 열려면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들 곁에 가야지 마음을 열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80만 킬로를 뛰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려면 제가 지역을 자주 오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많이 챙겼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을 사서 제가 현재 또 삼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결국 차별화는 대통령 사이냐, 전 대통령 사이냐, 아니면 농부의 아들, 국밥집 아들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현역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차별화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현안 문제들 뭐 정말 뭐 꿰뚫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네네. 대표 공약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전체 4군 공통 공약인데 도시가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충북도에는 66% 정도가 이제 보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지역은 16% 정도뿐이 안 돼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많이 네. 나죠. 그것은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들이
그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가스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30%까지 끌어올리자.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해서 그것을 공통공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네. 30%대까지 제가 끌어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동남 4군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이제 군 단위들의 공통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인구 감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인구 소멸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토론회를 좀 봤거든요. 우리 박상원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지금 지금 최하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최하위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우리 인구 소멸이 이제 점차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8년 동안 제가 겪으면서 인구 감소 소멸 문제 제가 이 정책 자료집도 인구 감소 소멸 문제 때문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방법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교통, 인프라 문제, 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인구 감소, 인구 증가를 유발시킨다는 생각을 가져서 공약을 많이 SOC 사업을 넣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통팔달의 교통 체계가 구축이 되면 철도, 도로 이것이 이제 맞물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광객도 저절로 오게 되고 또 기업체도 정말 물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오게 되죠.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조건이 되면 옵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뭐 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업체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시키고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좀 그래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럼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관광 와서 보게 되면 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생각을 갖고 귀농귀촌도 또 몰려들 수 있다.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 동남 4군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남 4군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8년 동안 쉼없이 지구 20바퀴 돌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국밥집 아들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3선 중진위원이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지켜봐 주시고 정말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찍어주신 분들이 꼭 후회 없게 선택해도 정말 잘 찍었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저는 꼭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래통합당 동남 4군 박덕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에 옷차림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이보다 더 낮겠는데요. 특히 한낮에도 15도 안팎에 머물며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낮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종일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우려되는 건 추위뿐만이 아닌데요. 현재 충북 전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료 습도가 35% 이하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건조주의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진천의 최저 습도는 24%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충주 음성의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 선에 머물며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침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는 영동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바람만 강하게 불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커7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커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있지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두박한 내 두 손에 몸을 맡겨줘야 할 게 있어요 스탐 따담 해볼까요 투닥 따닥 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쓸데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